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연초 이후 세계 주식시장은 크게 밀려나는 것은 아니지만 약세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우리 시장은 중요 시장에 비하여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물가 수준이 기대만큼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작년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인 1월 11일 저녁에 발표되는데 기대만큼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작년 12월 중순 발표된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을 기대하였지만 이런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년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12월 물가지수 또한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물가가 제대로 잡힌 신호를 보여주게 된다. 이 경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 초반까지 밀려나면서 더 이상 물가 문제가 주식시장의 흐름에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작년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하락에 그친 데 이어 이번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결국 물가는 제대로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이런 신호를 보여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세계 주식시장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다. 우리 시장의 경우 세계 주식시장의 약세 흐름과 맞물려 시장 내부에서도 문제점이 불거져 나와 1월 이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깊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인 PF 위기설이 불거져 나오면서 우리 시장은 연초 이후 중요 종목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2022년 3월 이후 미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 제로 금리 수준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짧은 기간 5%를 넘어섰고 중요 국가들도 금리 인상에 일제히 가담하였다. 그렇지만 어느 국가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는 따라가지 못하였다.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 놓인 상태라면 미 연준의 인상 속도에 맞추어 나아가야 하지만 그럴 경우 국가별로 문제점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우리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5.5% 수준이지만 우리는 작년 1월 기준금리를 3.5% 수준을 유지하고 현재까지 3.5%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미 연준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여야 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시장 내부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것이다. 과다한 가계부채와 최근 일부 불거져 나온 PF 위기설도 여기에 속한다. 이런 종류의 문제점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 국가들에게서도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고 있다. 작년 1월 이후 나스닥 시장을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워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강세 흐름으로 돌아선 것도 이런 문제점을 막아내기 위한 의도적인 상승세로 볼 수 있다. 세계 주식시장에서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경우 국가별로 잠재된 여러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급기야 감당하기 힘든 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2022년 10월 나스닥 시장이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본격 진입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한 것이다. 2022년 10월 이후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갈 경우 하락 과정에 세계 중요 시장들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점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불거져 나온 심각한 문제가 주변 국가로 확산되고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작년 1월 이후 나타난 나스닥 시장의 강한 상승세는 잠재된 이런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 것이다.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 2단계 하락 과정으로 진입하지 않는 한 중요 국가에서 불거져 나오는 문제는 개별 국가의 정책적인 수단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현재 우리 시장에서 조금씩 불거져 나오고 있는 PF 위기설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계 주식시장 전반에 일시적이지만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은 중국 시장이다. 상해종합지수는 최근 2번에 걸쳐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 상태에서 쉽게 3,00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3,0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상해종합지수는
2,500포인트 전후까지 밀려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경우 세계 주식시장 전반으로 충격을 주게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시장의 경우 더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 최근의 상대적 약세 움직임도 이런 점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해종합지수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세계 주식시장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겠지만 이를 계기로 세계 주식시장 전반으로 큰 반전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금융당국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관계로 여러 특단의 조치들이 나오면서 상해종합지수 또한 재차 3,000포인트를 넘어서려는 상승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불안감의 증폭으로 인하여 수요의 급감에 의해 최근 주춤거리는 물가 문제가 제대로 잡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최근 우리 시장은 PF 문제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 문제는 금융당국이 충분히 제어를 할 수 있는 상태라 시장 흐름에 큰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지만 중국 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이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을 비롯한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중국 시장의 변화를 잘 지켜봐야 하겠다.